그 누가 구글 폼으로 그 출석 체크하는 거에 그 뭐 80%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혹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도 카운트가 되냐라고 했는데 일단 뭐 당연한 거지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빠지시면 그냥 F고요. 그리고 80%라는 거를 잰다고 했는데 이거 결국에는 전체 수업분의 뭔가 출석한 수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냥 여기 딱 보시면은 여기에서 딱 인클래스라고 녹화 강의로 하지 않은 인클래스, 근데 여기 비고에 이날 출첵 안함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 날 빼고 나머지 모든 날입니다. 네, 여기에 요거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대충 다 써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빼고, 녹화 강의도 빼고, 출석 안 한다고 한 것도 빼고, 나머지 전체 수업 중에 출석한 거입니다. 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죠. 막바지고 내일부터는 축제도 있을 텐데 잘 따지셔가지고 네, 뭐 축제 때 잘 놀아서 내가 아직 출석에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네, 신나게 놀고 아침에 안 오셔도 상관없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하려 했지? 기말고사 날짜는 우리 그때 정했었죠? 정했나요? 정했죠? 그쵸, 정했었죠? 그래서 언제로 정했냐면은 6월 12일 월요일 수업 시간으로 정했고 그때 종강입니다. 네. 안 정했나요? 정했죠? 네. 그때 종강입니다, 여러분들. 14일에 수업 없어요. 12일에 끝입니다. 네. 6월 12일 월요일 기말고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종강입니다. 네.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별달리 할 얘기가 없으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가 문제죠. 다음 주는 두 개 다 휴강인 거 알고 계시죠? 이거는 우리 대체 공휴일이죠. 그리고 31일은 제가 예비군을 가야 돼서 휴강입니다. 이거 둘 다 녹화 강의를 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 확률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 아마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은 기말고사 전에 헬프데스크도 한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은 얘기하는 걸로 하죠. 이게 좀 실제로 대면에서 하는 거랑 녹화 강의로 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달라서 어쨌든 그렇게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수업이 없습니다. 네, 시작을 하죠. 지난 시간에 리니어 리그레션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세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인풋이 들어오면은 모델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예측을 수행을 한다. 근데 이 예측은 우리가 이 입력이랑 쌍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참이 되는 값이 있어서 우리가 한 예측이랑 실제 참값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줄이고 싶은 어떤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 줄이고 싶은 함수를 만들어서 이 파라미터를 조정을 할 건데 얘를 줄이도록 얘를 바꿔나가는 거, 이 로스를 줄이도록 파라미터를 바꿔나가는 거, 그게 결국 학습이 되더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배운 걸로 쓰자면은 이 로스라는 걸 줄여나가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 한정으로 크게는 딱 두 가지로 정의가 돼요. 하나는 리스트 스퀘어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쵸? 리스트 스퀘어 뭔가를 줄이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때 어떻게 썼지? 뭔가를 최소로 만드는 어떤 파라미터를 찾는 거, 그게 리스트 스퀘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리스트 스퀘어로도 풀 수도 있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로도 풀 수도 있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풀면은 이터러티브하게 이 로스를 점점 줄여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 한정이라고 말한 이유는 여기 리스트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다른 데서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니어 리그레션 정도만 그나마 리스트 스퀘어로 풀 수 있지 다른 거는 웬만하면 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풀거든요.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는 사실 근데 선행대수가 여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서 리스트 스퀘어 여기밖에 안 쓰이는데 왜 배웠죠? 라고 하면은 여기 말고도 많이 쓰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두 가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리니어 모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어요. 회귀라는 걸 할 거고 뭐 그때 회귀라는 거 좀 뭐 연봉 얘기를 들어서 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회귀 모델이죠. 뭐 주어진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사람도 있고 여기 뭐 자동차도 있고 이렇게 자동차도 있고 하면은 그 욜로라는 그 이미지 모델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바운딩 박스 이렇게 쳐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사람이 여기 있다, 뭐 확률이 0.9%다, 또 뭐 여기에 차가 있다, 뭐 확률이 0.8%다, 이런 거 찾아주는 게 욜로 모델이잖아요. 이 바운딩 박스 쳐주는 거 이것도 리그레션이죠. 네, 주어진 이미지에서 이 박스를 그리려면은 여기 시작 위치랑 여기 끝 위치 아니면 여기 폭이랑 높이 같은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이미지에서 사람이 어디에 있냐라고 할 때 그 위치를 찾아내려는 문제도 리그레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네, 제가 컴퓨터 비전 수업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예를 하나 들려드렸습니다. 어쨌든 리그레션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분절된 값을 추정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실수로 된 어떤 뭐 정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연속적인 값을 추정하려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회귀 모델이라고 하고, 그 회귀 모델로 우리가 선형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경우, 그때 이런 예를 들었죠. 네 개의 입력이 주어져 있을 때, 입력이 딱 4개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죠. 뭐 곱할 수도 있고 제곱을 할 수도 있고 뭐 지수를 취할 수도 있고 로그를 취할 수도 있고 뭐든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걸 취하는 게 아니라 딱 이 4개의 입력만 들고서 여기에다가 하나하나 파라미터를 하나씩 곱해요. 하나하나 파라미터를 곱하고 걔네들을 전부 다 다시 더해주는 형태. 그래서 결국 이거를 우리가 리니어 모델이라고 한다고 했고, 왜냐하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리니어 모델이죠. 내지는 벡터로 표현을 하면은 파라미터 벡터 하나랑 인풋 벡터 하나를 가지고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로 우리가 어떤 값을 예측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만들면 리니어 모델이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볼게요. 뭐를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모델을 하나 만든다 칩시다. 바이어스 없이 이렇게 딱 2차원 내지는 딱 이렇게 쓸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추정하려는 모델을 이렇게 써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R2에서 스칼라로 가는 어떤 함수가 되겠죠. R2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x1, x2를 이렇게 그리고 y 햇이라고 쓸게요. y 햇을 그려보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거 사실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때는 뭐 이렇게 썼을 것 같아. 뭐 z는 뭐 3x 더하기 4y 뭐 더하기 1, 뭐 z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뭐 이런 거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평면을 그리는 방정식이었던 거. 그래서 뭐 법선 벡터 이런 거를 했을 텐데, 뭐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값들이 이제 수직이 되는 그러니까 그 평면의 수직을 가리키는 벡터가 되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 y, z를 모아다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평면으로 나옵니다. 이 공간 안에 일단 바이어스가 없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고요. 원점을 지나는 평면 어떻게 그리지? 대충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는 평면이 하나 나온다 칩시다. 그래서 이 평면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정확히 파라미터 세타가 여기에 딱 수직한 벡터가 되죠. 지금 약간 기울어져 있는 평면을 그리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평면이 하나 나와요. 이 평면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평면을 그린다는 게 사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때 이런 거 그레디언트 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여기 이 2차원의 입력 공간을 막 잘게 쪼개서 여기 점 하나마다 뭐 1,1, 2,1, 3,1, 1,2, 2,2, 3,2 요런 점 하나마다 여기다가 값을 넣어가지고 y 값을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점을 찍고 또 수직하게 점을 이렇게 막 찍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 모아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뭐가 나오더라? 아이고 뭐가 나오더라? 요렇게 생긴 평면이 하나 나오더라. 그림을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요거 하나만 지울게요. 예를 들면 요런 거 아이고 너무 작다. 예를 들면 이런 평면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x1축, 여기가 x2축이고 이제 세타1 x1 더하기 세타2 x2를 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세로축에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비스듬한 평면이 하나 나와요. 이 평면이 딱 수직한 벡터 같은 경우에는 그 파라미터 벡터 섹타가 여기 딱 수직한 이 평면의 수직한 방향을 가리키는 어떤 그 노멀한 벡터가 하나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평면으로 나옵니다. 이 평면으로 나온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예측값이 여기 예측을 하고 싶은 입력이 여기 딱 주어졌을 때 여기 뭐 x1, x2라고 딱 주어졌을 때 그때 예측을 하고 있는 이 값 y 햇이 되겠죠? 아마도 세타1 x1 더하기 세타2 x2로 계산을 했을 텐데 그것들이 이런 평면을 이루고 있다. 여기 x1, x2가 달라짐에 따라서 막 이렇게 구불구불한 어떤 면이 아니라 이런 리니어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면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전체 예측값이 주어져요. 네, 전체 예측값이 이렇게 평면으로 주어진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뭘 정의를 할 거냐면은 무슨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서 그거를 최소로 만들 때가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x1, x2 그리고 참값인 y가 주어진다고 합시다. 뭐 1, 1, 1, 2, 뭐 3, 2, 1, 3, 2, 2, 4 이렇게 딱 점을 딱 이렇게 5개만 찍어 볼게요. 조금만 다르게 합시다. 이렇게 딱 점을 5개만 찍어 볼게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학습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학습 데이터가 딱 5개가 들어왔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와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자라고 하면은 1, 1, 여기에 아마도 첫 번째 샘플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벡터가. 여기 지금 1,1이라는 말이고 그때 이 세로 값이 1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1,2, 여기에서는 이제 4만큼 올라가서 여기 이제 x2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1,2고 여기 세로 위치는 4. 잘못 그렸네요. 1,2였네요. 여기로 가야 되죠. 여기가 x2 1,2 여기에선 4. 또 2,1에서 여기에서는 3.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지금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또 2,2인 위치에서는 또 얼마? 2,2에서는 또 3. 2,3. 또 여기 어디 있겠죠? 여기에서 또 점이 하나 찍혀서 점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 5개의 입력은 뭐냐면은 여기 이 x1, x2 축에서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입력이 이렇게 5개가 있고 그때 그 5개 입력에 대해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참값은 이렇게 1, 4, 3, 3, 5 이렇게 5개가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이거 다 지울게요. 여기에 3차원 공간이 있어서 3차원이 된 이유는 입력은 2차원으로 받고 출력은 1차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3차원이 돼버렸죠. 이렇게 입력 공간이 R2로 존재하고 여기 출력을 이렇게 세로축으로 그리니까 3차원이 됐어요.
이렇게 점이 이렇게 5개가 찍혀 있을 거야. 이렇게 그 평면 방향으로는 요거, 이 수직한 방향으로는 요 값으로 5개의 점이 찍혀 있으면은 우리는 뭘 하나 찾고 싶은 거죠. 뭘 찾고 싶으냐면은 이 5개의 점들을 예쁘게 가장 잘 지나는 어떤 비스듬한 평면을 하나 찾고 싶은 거예요. 네. 뭔가를 예측을 해서 모델의 파라미터를 찾아낸다는 거는 우리가 모델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런 모델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파라미터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파라미터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평면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되게 이상하게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밑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수직하게 쓸 수도 있어. 근데 그런 평면들 중에서 파라미터를 막 달리 해가면서 우리가 평면이 막 다르게 생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평면을 찾고 싶냐면은 여기 있는 이 값들을 가장 잘 지나는 어떤 평면을 이렇게 하나 딱 찾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여기서 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확대할게요. 여기에다가 점을 한 100개를 뿌려볼게요. 점을 100개를 뿌렸습니다. 지금 이 3차원이라서 조금 보기가 애매한데 점이 100개가 있고, 얘네들이 어떤 평면이랑 비스무리하게 보여요. 만약에 노이즈를 엄청 작게 하면은, 네, 이거 죄송합니다. 우리가 노이즈를 엄청 줄여볼게요. 그럼 실제 점들이 막 이렇게 모여있어. 아니면 점을 더 늘려볼까요? 한 300개로 모여볼까요? 이게 점들이 300개가 이렇게 모여있어. 그럼 얘네가 어떤 평면을 하나 만들고 있어서 우리는 그 평면을 찾고 싶어요. 그 평면을 찾는다는 거는 이 평면을 생성할 수 있는 적절한 파라미터를 찾아서 이렇게 평면을 하나 찾고 싶다 이거죠. 근데 이 평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파라미터가 바뀌면은 평면이 달라질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겠죠. 파라미터 벡터가 결국 평면의 수직을 결정을 하는 거니까 이 벡터가 달라지면은 이 평면의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진 데이터들 가지고 이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리니어하게 잘 예측을 하는 평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 주어진 점들에 잘 피팅이 되어 있는 파라미터 하나를 찾아서 이런 평면을 하나 찾고 싶더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은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아까 요거를 예를 들었죠. 요 그림을 지울게요.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무슨 함수를 만들 거냐면은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파라미터가 주어지면은 같은 입력에 대해서 얘를 만들고 싶은 예측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파라미터가 지금 같은 경우에 1,1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측 값이 얘는 2가 되겠죠? 1, 그러니까 세타 1 곱하기 얘, 세타 2 곱하기 얘니까 2. 마찬가지로 세타 1 곱하기 이거, 세타 2 곱하기 이거니까 3 나오겠죠? 세타 1 곱하기 이거, 세타 2 곱하기 이거니까 3. 마찬가지로 4, 5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입력을 두고 파라미터에다 넣어서 예측을 하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좀 더 풀어서 써볼게요. 얘는 얘는 지금 세타 1, x1, 정확히 말하면 첫 번째 샘플에 또 첫 번째 샘플의 두 번째 입력값, 두 번째 샘플의 첫 번째 입력값, 두 번째 샘플의 두 번째 입력값, 또 세 번째 샘플의 첫 번째 입력값, 세 번째 샘플의 두 번째 입력값, 네 번째 샘플의 첫 번째 입력값, 이렇게 그냥 다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된 거죠. 5번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하나의 입력에다가
이게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 얘가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고 파라미터는 여기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또 얘는 여기고 얘는 여기고 파라미터는 여기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가 주어지고 입력이 주어지면은 우리는 지금 같은 입력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이 예측으로부터 우리는 이것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에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 순서로 할게요. 저는 예측 값에서 참 값을 뺀 거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1, 그러니까 요거 빼기 이거를 하니까 1, 마이너스 1, 0, 1, 0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지금 이게 예측 값이 참값보다 1 크죠. 예측 값이 참값보다 마이너스 1이죠. 예측 값 참값이랑 같죠. 하나 크죠. 지금은 또 같습니다. 이렇게 에러라는 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나타내지냐면은 아까 이렇게 x1축, x2축을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출력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점이 어딘가에 5개가 있었죠. 점이 어딘가에 5개가 있었고 거기를 지나는 어떤 평면이 이렇게 하나가 주어져요. 파라미터 세타가 결정이 되는 순간 우리는 전체 입력에 대해서 예측을 하잖아요. 이때 에러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이렇게 수직한 거리가 됩니다. 여기 이거 뭐 정확히 지금 이 평면 위에서 어디다라고 좀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뭐 얘는 뭐 요만큼 밑에 떨어져 있다고 하고 뭐 여기는 또 여기 위에서 어떻게 할까? 여기 위에서 요만큼 밑에 있고 또 얘는 여기에서 뭐라고 해야 돼? 여기 어딘가에서 요만큼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 평면을 하나 그려놓고 이 점들을 지나는 평면을 하나 파라미터가 결정이 되는 순간 이 평면을 하나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평면하고 여기 위에 있는 이 점들하고 이 사이에 수직한 거리 이 수직한 거리들이 에러가 되겠죠. 이 수직한 거리들이 에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딱 한 점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여기 위에 뭐 아까 뭐였죠? 1,1이었죠. 1,1이라는 점에서 1,1이라는 점에서 참값은 1이고 예측값은 2예요. 여기가 우리의 예측이야. 여기가 우리의 참값이야. 이거는 어떻게 세타 1 곱하기 1, 세타 2 곱하기 2로 표현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예측값이에요. 여기가 예측값이라는 건 아마도 여기를 지나는 평면이 하나 있어서 지금 그 평면 위에서 요 점 위에서 이 평면은 이 값이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평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평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평면의 바깥에 존재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위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에러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이 똑같은 입력에 대해서 우리의 예측은 여기고 우리의 정답은 여기니까 요만큼이 에러더라. 요만큼이 에러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호는 사실 정하기 나름입니다. 부호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예측값이 2였어요? 아! 예측값이 2고 참값이 1이네요. 아, 네. 고맙습니다. 여기가 이거고 여기는 왜 또 2라고 썼냐? 제가 왜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 것 같죠? 여기가 참값이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평면은 여기를 지나는 어떤 평면이 이렇게 하나 나왔을 거고 이렇게 평면이 있는데 그 평면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 점이 하나가 됐겠죠. 네. 그래서 그게 에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점들이 있을 때 그렇게 우리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파라미터를 달리해가면서 평면을 하나 잘 찾을 건데 무슨 평면을 찾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는 이런 평면을 하나 찾아볼게요. 아까 세타에 대한 함수를 하나 만든다고 했죠. 세타에 대한 함수 보세요 여러분들. 세타가 달라지면은 여기가 달라져요. 우리의 예측값이 전부 달라지죠. 똑같은 입력이 있더라도 파라미터 세타가 바뀌는 순간 예측이 다 달라지고 여기는 그냥 고정돼 있죠. 이거는 그냥 데이터에서 주어진 거니까 정답으로 주어진 거니까 고정이에요.
대신에 에러가 다 달라져요. 에러가 전부 다 달라집니다. 얘가 달라지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뺀 값이니까 요것도 다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 1,1이니까 이거지. 얘가 2,1이 되는 순간 여기 주어져 있는 모든 예측이 다 바뀌어야 되고 요 에러도 전부 다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3 얼마냐 4 5 6 7 이렇게 나올 거니까 2 0 2 3 2 이렇게 바뀔 거예요. 에러가 이렇게 다 전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함수를 만들 거냐면은 이 에러의 제곱의 합을 지금 같은 경우는 5개가 있죠. 그러면은 y 햇의 n번째 거랑 요거의 제곱의 합을 정의를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4 더하기 0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4 해서 21이라고 나오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21이 나올 거예요. 에러의 전체 에러의 제곱들의 합을 우리가 함수로 하나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이미 좀 느꼈듯이 아까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뭐였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2,1인 경우에는 이 에러의 제곱의 합이 21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얘가 아까처럼 1,1이라고 하면은 얘가 1,1이라고 하면은 2, 3, 3, 4, 5가 나오면서 1, 1, 0, 1, 0이 나오면서 얘는 3이 되잖아요. 1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0이니까 요거는 3이 나와요. 3. 에러의 제곱의 합이 3입니다. 그럼 이게 말하는 게 뭐겠어요? 파라미터가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의 후보가 2개가 주어져요. 2,1이라는 애랑 1,1이라는 애랑 2개의 후보가 주어졌을 때 이 전체 에러의 합을 봤더니 이 에러 전체의 합을 봤더니 파라미터가 1,1일 때는 3이고 파라미터가 2,1일 때는 21이 나왔어요. 얘가 더 작죠. 요게 더 작아요. 1,1일 때가 더 작습니다. 그 말인즉슨 에러가 더 작더라 라는 말이 되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점이 5개가 찍혀 있었고 점이 이렇게 5개가 찍혀 있었고 어떤 경우 아마도 뭔지 모르겠지만 파라미터가 1,1이었던 경우에 여기에 수직한 거리들의 제곱의 합을 더했더니 그때는 3이 나왔는데 뭐 다른 파라미터였죠. 뭐 잘 모르겠어요. 아까 파라미터가 2,1일 때 또 평면이 하나 그려질 거고 그때도 이 평면까지의 거리들을 막 구해가지고 거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수직한 거리를 재가지고 그것들의 제곱의 합을 다 구했더니 21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얘보다는 이 파라미터 그 말은 곧 이 평면보다는 이 전체 에러가 적은 요 첫 번째 평면이 아무래도 좀 더 에러가 적은 평면인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이라고 말을 하면은 이렇게 생긴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SSE라고 부를 거예요. Sum of Squared Error라고 부를 거예요. Sum 전부 다 더해라. 뭘 더하냐면은 에러에 제곱을 해서 그거를 전부 다 더해라 라는 의미로 Sum of Squared Error라고 할 겁니다. 근데 얘는 이 SSE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로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라미터가 달라지는 순간 얘가 영향을 받죠. 사실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전체 샘플에 대해서 그때 파라미터랑 그때 입력이랑 2개를 이너 프로덕트 해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구했었잖아요. 예측 값이 결국에는 파라미터와 이 인풋 벡터 사이에 이너 프로덕트가 되니까 얘를 전부 다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를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였죠. 세타 1
세타2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뭐 세타1 세타2 3이었나요? 1, 2, 3 제곱 더하기 이런 거를 총 5번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까 그렇게 구했잖아요. 예측값이랑 참값이랑 빼서 제곱해서 또 그 다음 거 예측값 참값 빼서 제곱하고 또 예측값이랑 참값 빼서 더하고 요거 5개를 다 반복을 해가지고 더하는 식이 나올 텐데, 그게 모르긴 몰라도 지금 변수로 받고 있는 거는 이 파라미터 세타 파라미터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달라지는 순간 이 모든 거는 다 달라집니다. 네, 그 말을 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너무 어려운 버전으로 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똑같은 얘기를 딱 한 차원만 더 줄여서 다시 해볼게요. 더 줄여서 다시 해볼게요. 이거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게 왜냐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이렇게 2차원으로 주어지고 출력이 실수로 나오니까 이렇게 평면으로 하나 나왔었는데, 한 차원을 더 줄이면은 사실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이렇게 입력이 있고 이렇게 출력이 있어서 이렇게 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입력에 대해서 요게 참값, 요 입력에 대해서 얘가 정답, 요 입력에 대해서 얘가 정답, 여기에는 얘가 정답, 여기에는 얘가 정답, 이렇게 딱 주어져 있는 거고, 이렇게 스칼라로 하는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딱 하나죠. 우리의 예측은 그냥 요겁니다. 바이어스 없으면 이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나올 거예요. 원점으로 지나는 직선으로 하나 나올 겁니다. 만약에 세타가 하나 정해지는 순간 이렇게 예측이 딱 정해질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세타를 곱해가지고 다 점을 찍으면 이렇게 직선 하나로 딱 나오잖아요. 그쵸? 그 우리의 예측값이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우리의 예측은 여기에요. 그럼 똑같은 입력에 대해서 참값은 얘고 예측값은 얘가 되니까 요만큼이 에러로 작용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력에 대해서 정답은 여기고 예측은 여기, 여기 요게 다 에러가 되겠죠. 요렇게 여기가 다 에러가 돼서 요 에러들을 전부 제곱을 해서 더하는 게 sum of squared 에러가 되겠죠. 파라미터가 달라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파라미터가 달라지는 순간 이 파라미터가 바뀌는 순간 우리의 예측이 바뀌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에러는 여기가 됩니다. 아무래도 아까 그렸던 요 파라미터보다는, 이 파라미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보다는 얘가 좀 더 나은 예측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저기 있는 점들을 잘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실제로 sum of squared 에러를 구해보면은 여기일 때 sum of squared 에러가 여기일 때 sum of squared 에러보다 더 크게 나타나겠죠. 얘가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초록색에서 구한 sum of squared 에러가 이 빨간색에서 구한 sum of squared 에러보다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네. 이게 1차원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한 차원 더 확장해서 그리면은 이제 입력이 한 축이 아니라 두 축으로 나오고, 이 직선, 예측으로 나타냈던 직선으로 표현이 됐던 저 예측이 평면으로 바뀌는 거고요. 만약에 한 차원 더 늘어나면은 이제 그림으로 못 그리게 되겠죠. 어찌 됐던 간에 결국에는 데이터가 주어진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입력이 주어지고 그 입력에 대한 정답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델이 있죠. 모델. 우리가 선형으로 가정을 하겠다고 했던 모델이 있어요. 리니어 모델. 그 리니어 모델은 결국에는 파라미터 세타의 영향을 받는 모델이고, 결국에는 데이터가 주어지는 순간 이 sum of squared error라는 이 코스트는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찾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이 코스트를 최소로 만드는 파라미터를 찾고 싶은 거예요. 네.
이 파라미터를 최소로 만드는 코스트를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강의 자료를 좀만 볼까요? 강의 자료가 영 좋지가 않아서 네, 영 좋지가 않아. 하여튼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린 이 sum of squared error를 가지고 우리는 얘를 잘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 스퀘어 꼴로 바꿀 수가 있고 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꼴로도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리스트 스퀘어로 풀 수도 있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풀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일단 리스트 스퀘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스퀘어로 해봅시다. 조금만 샘플이 적은 버전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n번째 입력, n번째 샘플의 첫 번째 입력, 두 번째 입력, 그리고 출력값, 그리고 n이 첫 번째, 두 번째, 딱 샘플이 3개가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1, 1, 3, 2, 1, 3, 2, 2, 5. 여기 딱 샘플 딱 3개만 할게요. 딱 3개. 딱 3개가 주어져 있다 하고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우리 이때 예측값을 한번 써볼까요? 이때 예측값은 아마도 쓰면은 다 풀어서 쓰면은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나올 거고 2 세타 1 더하기 세타 2 2 세타 1 더하기 2 세타 2가 나올 거예요. 또는 파라미터 벡터를 이용하면은 파라미터 벡터랑 1,1이랑 내적한 거 마찬가지로 파라미터 벡터랑 2,1이랑 내적하고 파라미터 벡터랑 2,2랑 내적한 거가 되겠죠.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샘플, 세 번째 샘플이라고 씁시다. 그러니까 x1은 지금 11이라는 벡터, 두 번째 샘플은 21이라는 벡터, 세 번째 샘플은 22라는 벡터를 이용해서 써볼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이너 프로덕트로 쓸 수 있죠. 그러면은 sum of squared error를 전부 써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거의 제곱, 아이고 얘가 왜 여기 나와? 요거의 제곱을 다 더한 게 되겠죠. 완전 다 풀어서 쓰라고 하면은 세타 1 더하기 세타 2 빼기 y1의 제곱, y1도 심지어 다 풀어서 쓰면은 3의 제곱, 2 세타 1 더하기 세타 2 빼기 3의 제곱, 2 세타 1 더하기 2 세타 2 빼기 5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입력에 대한 예측, 첫 번째 정답, 두 번째 입력에 대한 예측, 두 번째 정답, 세 번째 입력에 대한 예측, 세 번째 정답, 이렇게 다 풀어서 전부 다 스칼라로 다 쪼개서 쓰면 이렇게 돼요. 이게 어차피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기 때문에 어차피 스칼라로 다 풀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는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좀 더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은 저렇게 써놓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될까요? 얘 스칼라죠. 얘도 스칼라예요. 얘도 스칼라입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이 스칼라 3개를 모아가지고 벡터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벡터의 랭스를 구해서 제곱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이렇게 써도 될까요? 어떤 벡터의 랭스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 각각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다 제곱을 해가지고 다 더하게 되면은 랭스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엄청 커다란 건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3x1짜리 벡터 하나가 나올 텐데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지금 어떻게 써져 있냐면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거의 랭스를 구해서 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더 풀어서 쓰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은 심지어는 요거 두 개의 자리를 바꿀게요. 아 잠깐 자리 바꿀까? 자리 바꿔서 써볼게요. 여기를 x1의 트랜스포즈, 여기를 x2의 트랜스포즈, 여기를 x3의 트랜스포즈. 요게 3x2짜리 행렬을 하나 만들고 파라미터 세타를 곱한 다음에 y1, y2, y3를 이렇게 빼가지고 그냥 유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구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한 거냐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거를 우리가 빼면은 이거를 빼고 싶어. 어떻게 뺄 거냐면은 지금 이렇게 생긴 벡터였잖아요. 이렇게 생긴 벡터를 여기를 딱 갈라버려서 요거랑 요 벡터랑 두 개 사이의 차이로 이렇게 빼버릴래. 그러면은 예측값들이 가득 차 있는 벡터가 하나가 있고 정답이 가득 차 있는 벡터가 하나 있겠죠. 그럼 그렇게 두 벡터 사이의 차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하면 요거 구해지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떤 행렬 하나랑 벡터 하나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 행렬은 뭐냐면은 이렇게 첫 번째 샘플을 트랜스포즈를 해가지고 로우 벡터로 만들고 두 번째 샘플도 트랜스포즈해서 로우 벡터, 세 번째 샘플도 로우 벡터로 만들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요거 두 개, 요거 행렬, 이 3x2짜리 행렬이랑 이 2x1짜리 벡터 하나 곱하면은 3x1짜리 벡터 하나 나올 텐데 첫 번째 건 뭐예요? 얘랑 곱한 거, 얘랑 곱한 거, 얘랑 곱한 거. 그게 차곡차곡 들어가는 게 벡터와 행렬과 벡터의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요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대신에 그거를 다 쪼개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뭐예요? 우리 많이 본 꼴 아니에요? ax 빼기 b의 놈의 제곱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리스트 스퀘어 문제죠. 이거 지난 과제 언제까지였지? 지난주까지였나요? 하여튼 리스트 스퀘어 문제랑 완전히 동일해지잖아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최소로 만드는 어떤 파라미터 세타를 구하고 싶잖아요. 이거 어차피 데이터로부터 구해지는 거고 이거 어차피 데이터로부터 구해지는 행렬과 벡터니까 그렇게 주어진 거 가지고 그냥 구하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구하면 됩니다. 요거 하나 복사할게요.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었어요. 주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아 이게 아니다. 11, 21, 22 세타 빼기 3, 3, 5 이렇게 구한 벡터의 랭스의 제곱으로 구해도 돼요. 방금 일반적으로 풀어서 쓴 게 이거였어요. 첫 번째 샘플을 로우 벡터로 하래. 첫 번째 샘플 로우 벡터로 두고 두 번째 샘플도 로우 벡터로 두고 세 번째 샘플도 로우 벡터로 두고 여기 들어가 있는 정답을 하나씩 쌓아서 벡터로 만들면은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x라고 쓸게요. 라지 x. 우리 이거 이중으로 안 하기로 했죠. y라고 쓸까? 그래 y라고 씁시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지금 3x2짜리 행렬이고 여기가 3x1짜리 벡터. 여기가 x, 여기가 y가 됩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해. 왜 자꾸 이중으로 쓰냐? 이거를 만족하는 미니마이즈 하는 해를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중으로 쓰네.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에 x 트랜스포즈의 y 해서 구하면 됩니다. 결국 뭐예요? 유도 과정은 조금 되게 지저분하긴 했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딱 주어졌어. 여기 입력에 대해서 출력, 입력에 대해서 출력, 입력에 대해서 출력. 아마도 3차원에서 점 찍으면은 점 3개 딱 찍힐 거예요. 우리는 이 점 3개를 잘 예쁘게 지나는 평면 하나 찾고 싶은데 그 평면을 찾으려면 파라미터 세타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으면 된다? 요거 가지고 행렬 하나 만들고 요거 가지고 벡터 하나 만든 다음에 요거 리스트 스퀘어 했던 그거에다 적용하면은 파라미터가 뿅뿅 두 개가 딱 튀어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평면 찾아보면은 점들을 예쁘게 지나는 그런 값이 하나가 뿅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구하라 라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리스트 스퀘어로 풀자고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거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점을 좀만 줄이자. 점을 좀만 한 50개만 하고 대신에 에러를 좀 더 키워서 에러를 좀 더 키워볼게요. 이렇게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면을 찾고 싶은데 이 평면은 제가 지금 일단 정답으로 그려놓은 평면이고 여기서 세타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방금 했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보고 지나가세요. 아우 값이 너무 더럽네. 점 좀만 줄일게요. 딱 5개만 해봅시다. 그래서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샘플이 5개잖아요. 이게 아까 판서에서 했던 거랑 행이랑 열이 좀 바뀌어있긴 해요. 어쨌든 5개의 샘플 중에서 첫 번째 입력값 입력이 2개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요 0.049, 0.79 요게 이제 첫 번째 샘플이에요. 그때 정답이 2.47. 또 0.94, 0.66 요게 두 번째 입력이고 그때 출력이 3.88. 요거 2개가 입력, 요게 출력, 요거 2개가 입력, 요게 출력, 요거 2개가 입력, 요게 출력이에요.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우리는 여기 위에 있는 2개 가지고 인풋에 대한 인풋에 대한 행렬을 5×2로 하나 만들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컬럼 벡터로만 바꿔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해보죠. 그걸 실제로 한 게 사실 뭐냐면은 요겁니다. 요것도 프린트 해드릴게요. 이렇게 인풋 가지고 행렬을 하나 만들었어. 5×2짜리 행렬 하나 만들었어요. 아까는 x1 따로 x2 따로 있었는데 x1이랑 x2를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쌓아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5×2짜리 행렬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여기 x예요. 그 다음에 뭘 구했냐면은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에다가 x 트랜스포즈 y를 곱해서 세타를 구해봤더니 세타가 이렇게 나왔어. 네, 사실 정답이 얼마냐면은 2,3이 정답이에요. 1.99, 3.00 나왔죠. 그거 가지고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예요. 요 평면입니다. 요 5개의 점을 예쁘게 잘 지나는 평면 요거를 하나 찾았는데 이 평면을 그냥 우리가 정답으로 그린 게 아니라 이 주어진 점들을 이용을 해서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풀어서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평면을 구한 게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지금 샘플은 5개인데 에러를 좀 키워볼까요? 에러가 크면 큰 대로 또 나를 어떻게 찾아주고 있죠. 그리고 막 샘플의 개수를 엄청 많이 늘려도 뭐 적당한 평면을 또 하나 잘 찾아주고 있죠. 뭐 실제로 정답이랑 얼마나 비슷한지도 같이 출력을 해보면은 아까 2,3이 정답이라고 했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에러가 막 무지막지하게 커져. 말도 안 되게 커져. 이러면 좀 잘 안 되겠죠. 그쵸? 이러면 에러가 너무 크죠. 에러가 너무 커서 어떤 적절한 평면을 하나 잘 못 찾고 있는 거고 에러가 적절한 수준이면은
이렇게 평면이 하나 잘 생성이 되고 그 평면을 그릴 수 있는 파라미터 2,3을 리스트 스퀘어 문제로 어쨌든 잘 찾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이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하자면은 뭐를 할 거냐면은 바이어스를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만 딱 설명하고 끝낼게요. 여기 있는 거 복사해 와야지. 아니다.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x1, x2, y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 입력, 두 번째 입력, 세 번째 입력이 뭐 1, 1, 3, 2, 1, 4, 3, 2, 6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아까 우리가 했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만 봤냐면은 이렇게 생긴 것만 봤어요. 내지는 이렇게 생긴 것만 봤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런 것도 좀 추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상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어. 이런 거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아까 뭐 1차원을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파라미터가 하나만 있으면은 요거만 있으면은 원점을 지나는 거 안에서만 이렇게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데이터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 그 원점을 지나는 걸로 찾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y절편도 이렇게 옮겨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럴 때 여기에다가 요것뿐만 아니라 뭐를 더 하고 싶다?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바이어스를 하나 추가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간단합니다. 여기에다가 가상의 입력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가상의 입력을 하나 더 만드는데 무조건 1로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예측을 구하잖아요. 예측을 구하는데 원래 같으면은 얘 같은 경우는 세타 1 더하기 세타 2로 나왔겠죠. 세타 1 더하기 세타 2. 또 이 두 번째 예측 같은 경우에는 2 세타 1 더하기 세타 2로 나왔을 거예요. 또 세 번째 예측 같은 경우에는 3 세타 1 더하기 2 세타 2로 나왔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 걔가 하필이면 다 1이야. 그러면은 쟤에 대한 파라미터가 무조건 한 번은 계속 더해져야 되잖아요. 요게 다 들어가잖아요. 요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세타 0, 여기에 세타 1, 여기에 세타 2가 붙게 되니까 요렇게 여기 하나 입력 하나를 1로 고정해서 추가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라미터가 하나 늘 수가 있는데 그거를 1로 고정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컨스턴트하게 일정한 값을 그냥 더해버릴 수 있는 값이 하나 더 더해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그렇게 구하면 돼요. 이런 경우에도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구하라고 하면은 파라미터 세타를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찾을 거잖아요. 이때 x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111 요거 121 요거 132 요거 이때 그러면은 y는 사실 변함없이 그냥 3, 4, 6 넣어두면 되고요. 이거 다 계산하면은 이게 3바의 1짜리로 나와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요? 세타 0, 세타 1, 세타 2가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갑니다. 원래 만약에 여기 칼럼을 싹 빼버리면은 여기 입력이 여기가 없으면은 요게 싹 빠져가지고 이게 2x1으로 나와요. 이렇게 2x1으로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칼럼 하나를 이렇게 컨스턴트하게 추가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파라미터? 요런 파라미터까지 바이어스 텀까지 하나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1을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1. 뭐 앞에다가 넣어도 되고 뒤에다가 넣어도 상관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1을 하나 추가를 해서 바이어스 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만 말하면 사실 이거예요. 주어진 데이터가 있어. 인풋이랑 아웃풋이 이렇게 쌍으로 존재해. 그때 이거를 잘 피팅할 수 있는 파라미터, 썸 스퀘어드 에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는 요걸로 행렬 하나 만들고 요걸로 벡터 하나 만들어서 요것만 계산하면은 리스트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드 폼으로 나오죠. 이게 글로벌한 미니멈이에요. 요게 바로 그냥 우리가 줄이고 싶었던 썸 오브 스퀘어드 에러를 다이렉트로 미니마이즈 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요런 꼴을 유도하는 과정을
조금 거쳤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레디언트 디센트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